최근에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꿈만 같아서 실감이 썩 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몇 번이나 희망을 가져보려 하기도 했지만 워낙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금세 포기하게 되고 빨리 현실을 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일은 정말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신분을 말해두자면 저는 50대 남자이며 결혼은 안 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은 그렇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외쳐댄다지만 차라리 저도 그 세대였으면 약간의 명분은 있었을까요? 저도 하곤 싶었는데 상황이 안 됐고 인연도 없다 보니 못한 채 나이만 먹으며 이렇게 넘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항상 주변엔 결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며 제가 앞서서 말해오기도 했는데요. 약간 비굴하지만 어쨌든 결혼 따위는 내가 필요 없고 못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40대에는 그럭저럭 변변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 소개로 해서 들어간 작은 회사이고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점점 그곳에서 월급 받고 움직이는 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작은 회사에서 자꾸 입지를 줄여가고 조그만 책상이 있는 자리들로 안내를 하는 걸 보니 제발 눈치껏 좀 나가달라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중반쯤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고 한동안 대충 떠돌다가 알바를 하기도 하고 일용직을 나가면서 그럭저럭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50대를 넘기게 되었네요. 물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알바들도 있고 일용직은 확실히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잘한 게 있다면 변변찮은 직업을 잘 인지하고 있어 그런지 저축이라도 좀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집이라도 온전히 갖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다 보니 제 나이에 일반 집에서 살고 있는 동년배들과 비슷한 조건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들만큼 넉넉하고 좋은 집은 절대 아니고 누구를 소개해서 데리고 들어가기도 좀 창피한 작은 집이긴 하지만요. 요즘 같은 때에 자가가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위안 삼으며 매일 이어지는 일용직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올 초에 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죠. 그날따라 체력도 좋지 않고 허리도 너무 아파 그런지 컨디션이 썩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할 때 차림새는 여간 초라하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서 되도록 빠르게 집으로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매번 오는 길 안쪽에 웬 지갑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여자가 쓰는 지갑이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번화가 길목 구석에 있으니 이걸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 뉴스 보면 이런 거 겁없이 주워주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누가 봐도 이건 내 지갑이 아니라는 걸 알 테니 남들 눈에도 내가 이 지갑을 우연히 주워서 갖다 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조심스레 집어서 바로 앞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 직원은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걸 제가 별달리 맡길 데가 없고 여기 앞에 떨어져 있었기에 맡긴다고 했어요. 사실 경찰서라고 하면 바로 받아서 뭐 행정 처리라도 됐으려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들고 갈 의욕은 저도 없었거든요. 그저 코앞 편의점 카운터에 맡기는 정도가 최선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웬 여자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것이 왠지 눈길이 갔는데 그 여자분도 편의점 카운터 쪽에 뭔가 말하려다가 앞에 놓여있는 지갑 쪽으로 시선이 확 당겨지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려는 찰나 여성분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내 지갑! 이거 내 지갑이에요. 그러면서 편의점 직원과 저를 계속 번갈아 쳐다보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오해하지 않게 말을 하려는데 당황해서 좀 더듬게 되고 편의점 직원도 마침 난감했던 탓인지 빠르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남자분이 지갑을 여기로 갖다 주셨어요. 손님 지갑 맞으신가요? 덕분에 저는 떠듬떠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고 여자는 자기 것이 맞다며 핸드폰을 열어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과 대비해서 이런저런 증명을 해보이더군요.
솔직히 여기가 경찰서가 아니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지만 서로 의심받지 않고 개운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집에 가야겠다 싶어 뒤돌아서 나가는데 여자분이 계속 소리 지르며 저를 멈춰 세우더라고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설마 혹시 지갑을 찾아준 살이라도 하려나 싶어서 얼른 빠르게 걸어 나왔죠. 사례 같은 걸 받는다면 굳이 나쁠 것도 없지만 저는 당시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몸도 안 좋은 상태였고 괜히 모르는 사람과 멈춰서서 여유 부리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분이 계속 부르며 따라오고 맞은편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쳐다보는 통에 이렇게 지저분한 꼴로 주목받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봤어요. 그러자 여자분은 엄청 빠르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속속 뱉어내더라고요. 내내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이에요. 저기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요. 제가 감사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바쁘신가요? 아,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얼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돌아섰는데도 여자분은 여지없이 계속 불렀어요. 이젠 저도 약간 예민해져서 대답 없이 그냥 휙 돌아보기만 했는데요. 이 여자분 꽤 끈질기더라고요. 그럼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조금의 사례라도 할 수 있게요. 네? 알려주시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뭔가 했지만 저도 이쯤 되니 다 귀찮아서 번호를 대충 알려주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싹 씻고 여기저기 필요한 영양제들을 다 챙겨 먹고 끼니는 대충 거르고 그대로 엎어져서 한참을 잠들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 잠깐 눈 떴는데 무심결에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고 톡도 꽤 쌓여 있더라고요. 늘 무미건조한 제 핸드폰에 웬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3통이나 걸려왔어요. 누굴까 싶었지만 카톡을 보니 그 의문이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낮에 만났던 그 여자분이었고 저보고 감사하다면서 커피와 케이크가 담겨있는 기프티콘을 보내왔죠. 그러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데 바쁘신 것 같다며 아쉽다고 톡 몇 개를 더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저랑 낮에 마주했던 그 여자분은 얼핏 보면 30대 후반 같기도 하고 좀 많게 보면 40대 정도로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그 정도 연령대로 보인다는 거지 아주 좋게 보면 20대 후반처럼 보일 정도로 화려하게 생긴 분이었거든요. 절 따라올 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던 것도 제가 워낙 지저분한 상태로 번화가 사이사이를 지나오느라 피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따라오던 그 여자분의 차림새나 미모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남자라 처음 봤을 땐 흠칫할 정도로 놀라긴 했지만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인종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무뚝뚝하게 딱 할 말만 하고 지나왔을 뿐인데 이 여자분은 심상치 않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톡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대강 생각해 보려고 해도 예쁜 여자가 길에 일부러 지갑을 흘려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나 혹은 장기 밀매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이쯤 되니 제 외모를 객관적으로 한 번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에도 외모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늘 평범하고 무난한 얼굴에 속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기억되지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이 여성분이 보내오는 톡 내용은 정말 이해되지 않았죠. 며칠 연속으로 딱딱하게 보내는 제 답에도 계속 톡을 보내오니 저도 왠지 모르게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요. 딱히 이렇다 싶은 일상의 변화 없이 늘 평범하게 살아왔던지라 매일 일정하게 연락 오는 걸 보니까 그게 은근 제 일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지갑 찾아주신 것도 좋았지만 저는 계속 만나 뵙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럼 우리 바로 만나지 말고 한 달만 이렇게 톡으로 연락하다가 천천히 만나면 안 될까요? 정 싫으시면 한 달 뒤에 딱 커피라도 한번 마셔요. 이쯤 되니 대체 무슨 의도인지라도 알고 싶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동네 근처로 약속을 잡았어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만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허름한 동네 카페로 그 여자분을 들이게 되었는데 요 얼마 전 봤을 땐 대충 봤지만 자세히 보니 진짜 휘둥그레하게 눈길이 가는 외모이긴 했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눈에 확 띄는 시원한 이목구비에 저보다 10살 정도는 아래 같았죠. 이런 여자가 나한테 뭔 볼일이 있어 이렇게 끈질기게구나. 솔직히 장기 밀매까지는 너무 생각이 오바였고 보험이라도 가입하게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한참 생각이 오갔죠. 그게 아니면 평범한 50대 노총각인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저랑 그 여자분이 같이 자리에 앉게 되자 맨날 눈으로 가볍게 아른 체를 하고 인사를 하는 카페 주인도 신기한 구경거리를 다 봤다는 듯이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도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도 메마른 상태였고 여자와 단둘이 앉아 얘기해 본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기 무슨 볼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그러자 여자분은 앞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답을 하는데 역시나 석연치 않게 말을 해서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글쎄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습니까? 자꾸 카페 주인이 우리 옆으로 뭘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대화를 엿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니 저도 이젠 대놓고 짜증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은 이런 저의 반응에 딱히 기분 상해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가방 쪽에 손을 넣더라고요. 여전히 상냥하게 웃으면서 나긋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속으로 짜증이 나면서도 저런 여자랑 진짜 진심으로 만나는 남자는 무슨 복이 있고 뭔 일을 하는 사람일까 허망한 상상도 해봤어요. 왠지 한심하긴 하지만 뭐 상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자분이 가방 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것은 보험 증서도 아니고 장기 밀매 계약서도 아니며 그저 반딱반딱하게 코팅되어 있는 웬 사진 뒷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자 여자는 생글거리면서 한번 뒤집어 보라는데 넋을 쏙 빼놓는 미모에 정신 잘 차리지 않으면 말려들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미간을 찌푸리며 뒤집고 수상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대차게 일어서서 문을 걷어차고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온 얼굴을 찌그러뜨린 채 사진을 뒤집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제가 딴 곳에 와서 앉아있는 듯 제 주변 배경이 모두 바뀌어버린 듯한 황당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대체 이 사진이 왜 제 손에 쥐어진 건지, 이 여잔 대체 뭐 하는 여자인 건지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이 단순하게 합쳐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진은 저도 아는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 여자가 왜 들고 나타나서 내 눈앞에서 흔들어대는 건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20년 만에 보게 된 사진이었기 때문에 넋을 빼고 한창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 사진은 제가 한창 혈기 부리던 30대 초반 무렵 그때 정말 엄청나게 혼신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자와 제가 함께 나란히 팔짱을 끼고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시 그 사진은 그녀와 내가 한 장씩 갖고 있었지만 저는 이사를 거듭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분실하게 되었죠. 사실 분실이라는 말보다는 일부러 버렸다고 하는 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일 것 같아요. 당시 그녀와 저는 정말 꿈같은 연애를 했고 저도 그녀를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처럼 너무나 아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의 동창 모임에 괜히 의미 없이 따라갔다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만남이 성사되어 5년 정도 연인으로서 살아왔답니다. 그랬던 그녀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놓아야 했고 이후로 저는 이렇게 오래도록 홀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자의반 타의반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할 말을 잃고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그 여자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닐 거라는 것에서 경계심이 완전 풀어졌고, 한편으론 이 그립고도 아픈 기억을 나에게 새삼스레 건네게 된 이유가 뭔가 싶어 다시 여자분을 쳐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분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눈을 확 돌리면서 하는 말에 저는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죠. 상준 씨는 진짜 여전하네. 어쩜 그렇게 변한 게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번호만 가르쳐 줬을 뿐 제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이런 사진을 갖고 있으면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할 게 아니라서 다시 뒤늦게 수긍하고 쳐다보았는데요. 이 여자분은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소리를 이후에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사기가 아닌가 싶었죠. 나야 미연이, 나라고. 당신이 못 알아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너무할 정도로 모르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황당해서 눈둘 곳을 잃었고 여기저기 시선을 돌려대던 중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카페 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왜 자꾸 얘기를 엿듣고 있는 건지 너무 싫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고 주인은 당황해서 그제서야 노래 볼륨을 크게 틀더라고요. 얼굴이 좀 변했지? 상준 씨도 알겠지만 나 외모에 되게 민감하잖아. 좀 주책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왠지 나이답게 늙는 건 싫더라고. 그래서 손 좀 댔는데 아예 못 알아보다니. 그렇게 심하게 변한 건가? 줄줄이 이어지는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 이제는 저도 대놓고 사진 속 그녀의 얼굴과 내 앞에 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계속 번갈아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에 내가 그토록 놓기 힘들어했던 미연이의 얼굴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예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녀가 미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투나 입 움직임 등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그녀가 맞긴 하다는 확신이 잔잔하게 밀려오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뜸들이느라 자꾸 목이 잠겨 그런지 거의 쉰 듯한 목소리로 겨우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입 밖으로 꺼내놓고도 어쩐지 바보처럼 느껴지는 질문이긴 했어요. 원래 그녀, 아니 말하기 편하게 미연이라고 줄여서 말을 해본다면요. 미연이는 제가 처음 만났던 30대 초반 무렵에도 예쁘고 눈에 띄고 인기가 많았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이 자꾸 뒤로 밀리는 저와는 달리 미연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모로 가족들의 구박을 받아가며 결혼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만나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고 제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늘 밝게 웃으며 대해주는 모습에 나날이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녀의 동창들조차 왜 저렇게 평범한 남자와 만나는 거냐며 몇 번이나 속을 긁어댔다고 하지만 미연이는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답니다. 저의 먼 친척 어른들에게도 깍듯이 대하며 부모님이 없는 제 처지를 이해해주면서 마치 예비 며느리 마냥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도 소시적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쪽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미연이와 함께 앞날을 청사진으로 그려가며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실제로 미술 관련해 유학도 다녀왔고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저의 유머 감각이나 책들을 많이 읽은 부분들이 마음에 든다며 여러모로 접점이 있다고 늘 우겨대던 그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좋은데 왜 이유가 필요하냐며 저를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망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왔던 시간들을 5년 이상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집안에서 결혼까지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며 어마어마하게 반대했고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지만 가운데서 상당한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30대에서 중반까지 만나고 있던 터였으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저도 백방으로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유복했던 그녀의 집에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피말리는 시간들을 지나 이별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녀를 못 잊고 주변을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꼴을 도저히 봐주기 힘들었던지 친구가 결국 소식을 알려오더라고요. 저와 헤어진 뒤 약 1년 정도 되지 않아서 비슷한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번개가 그대로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고 갈 사람은 갔고 살 사람은 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무표정하게 일만 하고 그냥 돈만 벌고 밥만 먹고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여자를 만나보란 말들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나 만날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50이 넘도록 나이만 먹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녀와 만날 땐 매번 옷 신경도 쓰고 부족한 외모를 채워보고자 나름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영감과 계기를 선물해주던 존재가 사라지니 다 부질없고 싫어졌고 그때에 비해 그럭저럭 살은 찌지 않고 유지는 하고 있지만 행색은 영 볼품이 없었죠.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내뱉었던 저의 어설픈 한마디에 그녀는 그 말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느꼈는지 어렵사리 자기 이야기들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있자니 듣는 제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괜히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게 한 것 같아 괴로워졌어요. 그녀는 결혼하고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긴 했지만 끝끝내 남편에게 마음이 깊게 가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걸 눈치채서 그랬는지 남편은 툭하면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둘 사이에 아이도 갖지 않게 되었으며 결혼 3년 차부터 남편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 역시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터치하지 않고 모양뿐인 결혼 생활을 해왔다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멋대로 밖으로 도는 모습들이 양가에 조금씩 소문이 났고 말이 점점 밖으로 퍼지게 되다 보니 주변 시선들이 따가워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미 금가버린 사이를 다시 붙이긴 어려웠고 그녀 역시 남편에게 미움도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결혼 8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본인 딴에는 용케도 길게 버텨온 것 같다고 씁쓸하게 웃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무척이나 더부룩하고 메스껍게 느껴졌어요. 그쯤 다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확실히 이전과는 달리 이것저것 많은 시술과 수술을 해서 그런지 이전 느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예쁘긴 했지만 지금은 그 상태로 나이를 전혀 먹지 않은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기도 하고 인상도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부분 이전의 분위기가 보여서 약간 반가웠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그녀는 제 마음을 뒤흔들다 못해 비틀어서 짜는 소리를 툭 던져버리고 말았죠. 상준 씨는 어떻게 지냈어? 잘 있었어? 나 결혼했을 때 상준 씨 생각 많이 안 했어. 아니,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나도 결혼한 이상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기 생각이 너무 나더라. 가끔 꿈에 나온 적도 있었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원래 내 성격 같으면 이런 쑥스러운 소리들 절대 못할 텐데 난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용기 내본 거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완전히 타인 마냥 못 알아볼 줄은 몰랐어.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인 듯 아닌 듯 제 가슴을 덜컹하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그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정신이 혼잡하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경험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정말 추호도 없었죠. 헤어진 뒤 한 3, 4년 지난 것도 아니고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그 사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또 바뀌고 했겠어요.
그러니 이런 걸로 새삼 옛사랑을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기대는 진작에 스위치를 꺼놓은 지 오래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속을 뒤흔들어 놓는 그녀를 보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가 어찌됐든 일단 그 손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은 이날의 만남을 이후로 해서 2번, 3번, 4번째 만날 때도 계속 확신처럼 굳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요즘의 날들이 솔직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고 눈앞에 그녀를 보고 있고 매일 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제 일처럼 체감되지 않기도 해요. 아직 제 마음 안에는 둘 사이 벌어졌던 그 단절의 상처와 인생이 된 회의감의 무게가 너무 커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더없이 애틋하고 아까울 정도로 행복하게 함께 지내고 있긴 하나 또 상처를 받을까봐 안에서 자꾸 두려움이 올라오네요. 제가 좀 더 덤덤하게 이 간격을 받아들이고 줄여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도 더 신중하게 반응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알쏭달쏭하고 헷갈리게 됩니다.